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한인사회연구원 회장이신 이진만 두폴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세미나가 있으셨습니다. 예,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고 들었는데요. 세미나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 한사원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봄과 가을에 그 두 번의 세미나를 전해놓는데 포럼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총연사관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장시간 동안 포럼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바쁘신 도중에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예.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그런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사회가 이런 깊이 있는 연구나, 지금 경제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인사회연구원이 그동안 해 오셨던 포럼이나 이 세미나에 대한 어떤 과거의 그 깊이가 굉장히 이제 자리를 탄탄하게 잡아서 한인사회에서 여기 가면은 뭔가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주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사실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금융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제목은 첫 번째는 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제가 발표했고요. 예. 그다음에 증권시장의 변화와 장기적인 전망 및 투자 전략으로 해서 루이스 유니버시티에 있는 배윤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텍산 손원수 변호사께서 특히 올해 이번 달 말까지 끝나는 국외 금융자산 신고에 관한 법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을 것 같고요. 예. 증권시장 하면은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특정 어떤 집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권시장은 미국의 증권시장은 여러분이 물론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통 펜션들 같은 경우나 401k 이런 것들이 다 증권에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증권시장에 대한 동향도 알아봤고, 우리 이진만 교수께서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 조명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하면은 다른 두 사항 못지않게 오히려 우리와 아주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 동향인 것 같아서 더 관심이 큽니다. 자, 주택시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지 좀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예, 주택시장은 사실은 저희가 2008년 이후에 많이 리커버리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금융시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정책 자체는 장기적으로 낮은 이자율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효과가 나타났던 거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정도로 리커버리 됐고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증권시장의 어떤 그런 부가 부동산 시장 다시 옮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활기를 띄웠고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증권 시장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늦다라고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니까 증권이 먼저 뭔가 붐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이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부터 시작했던 증권 시장의 어떤 많은 회복세가 결국에는 2010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회복세로 지금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정책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 정책, 예를 들어서 텍스를 걷어가지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재정 지출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금융 정책인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금융 정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빨리 금융 정책이 금융 시장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낮은 이자율 정책은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 증권시장을 많이 활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주택시장에서도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몰기지가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은
그 주택 시장의 그 리커버리에 도움을 주지 않았겠냐. 요즘 이 이자율이 다시 예전처럼 올라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포인트인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값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지역 중에서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그다음에 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옛날 발음보다 한 50%에서 40% 정도 올라갔어요. 주택값이. 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리커버리가 되고 있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한 16%에서 20%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이 화랑이 됐었고 예. 갑자기 리커버리 된 상태이고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드웨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점진적으로 리커버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타격을 받았을 때도 이게 빠르게 회복되는 지역은 타격도 빨리 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피닉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많이 컸고 예전에 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타격이 62% 정도 떨어졌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42%까지 리커버리가 됐어요. 많이 회복됐군요. 예. 그러니까 뭐 시카고 같은 미드웨스트 지역에서는 좀 타격도 느린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회복도 느리고 뭔가 좀 이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카고 지역을 좀 집중 조명을 해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카고 지역은 제가 몇 개 카운티를 나눠서 봤는데요. 네. 시카고 지역이랑 시카고 주위에 있는 서브 지역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두페이지 카운티, 레이 카운티, 케인 카운티 이렇게 제가 나눠서 봤는데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우리가 한 41% 정도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는 한 20% 정도 된 걸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떨어진 거에 비하면 반 정도 회복이 예, 됐다. 그렇죠. 반 정도 회복됐으니까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한 2003년, 4년 정도 수준의 어떤 값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뭐 떨어진 만큼 다시 100% 회복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네. 제 예측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못 갈 예, 것이다. 지금 현재 값이 적정한 수준의 값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맥켄리 같은 경우나 케인 카운티, 그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그 떨어진 게 좀 시카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45% 이상 떨어졌었는데 케인 카운티 같은 경우는 22% 정도 올라갔어요. 오. 그래서 급하게 바로 저기 리커버리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 외의 지역은 조금 이제 슬로우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100% 회복이 어렵다는 말씀은 예전에 그만큼 거품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도 예.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품이 있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지금 거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거의 수준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때 값 자체가 버블이었기 때문에 네. 그 버블 수준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지금 현재 그 낮은 이자율 정책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그 값의 그 주택의 값이 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근데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전에 다른 카운티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우리 살고 있는 카운티가 또 쿡카운티 아니겠습니까? 예, 쿡카운티는 어떻습니까? 그 쿡카운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카운티였으면 안정적이고요. 예. 떨어진 거는 한 41%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19%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빨리 리커버리 되는 그런 그 카운티보다는 좀 낮지만 중간 정도 값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동향이 이렇다면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요즘 집 사고 파는데 다들 좀 조심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네, 파는 그렇습니다. 입장에선 좀 더 기다리자. 사는 입장에서 또 기다리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기다리는 현상들이 있지 않나. 뭐 회복세가 그래서 늦어지진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입장과 판매하는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연 지역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네.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공급의 부족에 의해서 갑자기 값이 막 올라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 그 북쪽에 다운타운 북쪽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지금 값이 2007년보다 더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경우에는 뭐냐면 수요는 일정한데 네네. 공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 공급이 없다. 그래서 공급이 없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값이 아직도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샀을 때 가격을 생각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들은 값이 계속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또 지역들은 너무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은 보통 이제 뭐 몰기지 포클로저가 있으면서 어떤 디스트레스드 세일즈가 있어가지고 공급이 많은데 그 공급을 흡수할 만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수요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우스 시카고 같은 경우는 그 소득들이 많이 떨어졌고 아직도 높은 그 실업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받쳐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보이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집이 나와도 그림의 떡인 경우. 그렇죠. 예. 네. 비교적 저렴한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현상들이 지역별로 이제 크게 나타나. 이런 지역별 차이가 혹시 인구 이동의 경향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없을까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빌리티라는 이슈인데 네. 그 인구 이동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모빌리티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바뀌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좀 바뀔 거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뀌는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에서는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시카고 북쪽에는 그 unmarried young generation이 많이 그 컨센트레이트 되는 건 그거 외에는 다른 큰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한 1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패턴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카고도 아주 지역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계층이라든지 연령이 아주 뚜렷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 변화는 변하지 않지만 지역별로 많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주택 시장의 현황이 이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또 우리가 미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자료 중에 하나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운티별로 또 이제 그 매달 가격의 변화를 한번 제가 체크해 봤는데 지금 제 칼큘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 올해 초까지가 사실은 피크였고 거의 한 10%대의 어떤 증가율을 보였던 동네가 많은데 지금 슬로우 다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예전같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로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주택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들은 그 언더로가 안 된 프로퍼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가치가 주택 가치가 그 몰기지보다 훨씬 그 높은 주택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 15년 이후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우리 적절한 그 장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 7%를 보거든요. 몰기지 마켓에서.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몰기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3%에서 4% 정도를 그 몰기지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또 주택을 팔 만한 그런 그 요소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싸게 이자를 했는데 왜 집을 파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주택의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의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택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침체의 어떤 그 국면에 들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일단은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팔려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또 모기지가 올라가니까 그 사는 사람도 또 비싸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그 이제 장기적으로 높은 이자율 정책은 결국에는 또 주택 시장의 어떤 리커버리를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로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 있습니까? 혹시 홈 오너인가 아니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두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차이들 그런 어떤 분석들도 있는지요? 예, 제가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 하나가 그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지금 현재 그 주택을 거래하는 걸 봐서 주택 보유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주택 판매 그 통계랑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주택 가격의 변화를 제가 봤는데 그 1년에서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윤이 한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 투기 목적이거나 투자 목적으로 했었던 분들을 단기 투자를 이용해서 2010년 이후에 샀던 주택을 지금 팔고 계시는 분들은 한 30% 이상의 그러니까 물론 평균이지만요. 여기 소득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2009년 10년대 그때 샀던 분들 9년 이전에 샀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아직도
찾았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주택시장에 항상 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있는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저렴할 때 사두셨다가 또 호기에 다시 파실 수 있는데 뭐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자기 집 갖기도 어려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 이외에도 어떤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미국의 경제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제를 한 20년 동안 지금 누리고 있는데 과연 이 경제가 이렇게 계속 발전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굉장히 완숙한 단계예요. 그래서 예전같이 그렇게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은 제가 이제 6가지 중에서 이제 이건 사실은 고든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6가지 헤드윈즈라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당면한 6가지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베이비 부모가 리타이어하면서 산업 생산력이 높은 노동기구가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즘에 잘 나오는 통계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 미국의 교육 수준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 왜냐면은 교육 수준은 나중에 20년 후에 경제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지금 현재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를 지적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발생했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인컴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 현상이 여기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소비 분야에서 많이 위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IT 인더스트리 쪽이죠. 네.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들. 근데 이제는 그것들도 다른 나라에서 바로 카피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아이폰 만들어졌다고 썼으면 한 10년은 써먹었을 텐데 이제는 한 6개월도 못 써먹고 다른 데서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스피로버 이펙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짧은 기간 동안밖에 우위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많은 environment cost 있죠. 환경 오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워밍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무시했던 비용들이 우리한테 오면 결국 그 비용들을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정부나 개개인이나 다 빚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빚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큰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부분에서는 미국이 G1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에 G2까지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중국이 곧 G1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수준이라면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G1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퍼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사람 수가 많으면 중국의 인구가 15억이고 미국 인구가 거의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GDP가 똑같다 그래도 일당 5명 다 1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질이나 그런 면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숫자적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퀄리티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가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이 개인의 삶의 퀄리티가 어떠한가. 예전에 일본이 잘 살아도 개인의 삶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주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로 이제 분석을 해오신 내용들을 우리 한인 사회에 발표를 해주셨고, 그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들으시고 개인 삶에 적용을 해 오시면서 어떤 경제 동향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한인사회연구원 앞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 한인사회연구원은 계속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토픽을 발굴해가지고 특히 한인들에 관계되는 그런 토픽들을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한인들의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특히 이제 센서스가 나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저희 웹사이트에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포텐셜하게 하는 거는 1.5세나 2세들을
이런 연구에 같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그 한인사에 이런 공헌을 하면서 네. 한인사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웹사이트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hansainstitute.org입니다. hansainstitute.org.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지난번 그 포럼 하신 내용들이 좀 그 웹사이트에서 공개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또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예. 비디오 촬영한 걸 다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한인사회에 많은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깊이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또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말씀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사회 연구원 회장이신 이진만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